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 뜻깊은 심포지움에 제가 남이 자장도 하고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사실 이재호 교수님을 이게 모셔봤던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 이게 벌써 온태에서 이렇게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세월이 많이 걸렸다 이런 생각하고 오늘 심포지움을 보면서 참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역시 처음에 모셨던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떠나시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청감적인 이런 업그레이드된 이런 그 암치료센터, 대학병원으로서의 또 특화된 암센터로서의 그런 일사적인 그런 학교에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참 오늘 가장 명실공히 참 우리나라에 아주 대표적으로 그 첨단적인 이런 분야를 개척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력 속에 뭐 서울대학 이렇게 쭉 나오시겠지만은 이유가 적을 수 없을 만큼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학회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는 연구개발 조정위원회 운영을 하시고 분자와 협동 가진주신 교수를 선임관장에서도 하셨고 또 학회로는 유전학회 회장, 유전치료학회 회장, 미국에서 에밀리 앤더슨 캔사에도 많이 오고 가시면서 그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개파도 발표하시고 참 임상의로서는 감히 넘보지 못할 이런 분야를 아주 협력한 업적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민암센터에 초청해서 이렇게 모시게 했는데 이게 빨리 이렇게 또 이렇게 마치시고 다시 생하시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도 암센터의 한 역사에 핵을 꺾고 가시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계속 민암센터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밖에서라도 또 직접적으로 적극 큰 이런 모든 일에 관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전 이재호 교수의 그 협력한 다 얘기 소개될 수 없지만은 이렇게 특별한 남이 따를 수 없는 이런 위계적인 분야를 묵묵히 참 큰일을 하시고 우리 분당 차재원 입장에서 보면 오늘 얘기 이렇게 발표하는 걸 보니까 이제는 뭐 어느 대학 어느 센터에 못지않은 이런 수준의 참 순간적인 치료나 치료 또 임상의 연구 관계거든요. 참 많이 기초와 실제 업적을 남기시고 떠나게 되셨습니다. 너무 길게 소개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제 강연에 My Long Journey Against Cancer Patient 오늘 강연에 여러 가지 이렇게 실제 얘기 나옵니다. 뭐 짧은 시간이 돼서 다 얘기를 못하실 걸로 보지만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참 감명 깊은 뜻깊은 이런 모임에 우리가 함께 해 있다는 게 상당히 참 저로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과분하게 소개해 주신 김신정 교수 또 이 자리를 나는 이창 과장님 또 멀리 국립학생까지 평생 동지 박사님 교수 감사합니다. 여기 이정원 교수도 와 계신데 삼성의료원 레지던시 프로그램 2기 출신으로서 당시 경상대학 수석 졸업생, 삼성의료원에서 교수로 또 이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쌓고 있어서 떠나는 마음이 그렇게 섭섭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김성조 교수님은 카톨릭 성모병원에 계실 때 저를 또 한 번 초청해 주셔서 한번 가서 세미나 드린 적이 있고, 또 차병원 개원하셔가지고 저를 또 한번 초청해 주셔서 제가 세미나를 드렸습니다. 또 지난 5년간 이창 과장님이야 의법원들이 또 따뜻하게 저를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병동에서 외래에서 제가 하는 일을 많이 도와주신 간호사 선생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제목 그 로드 투 큐어라는 그 제목은 사실은 제가 그 샌디에고 그 시드니 킴멜 킹사 센터 칸그 라우의 언덕, 그 샌디에고 대학병원 칸 언덕의 한 스트리트의 그 길 이름입니다. 그 길을 가면은 시드니 킴멜 킹사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제가 또 멘토로서 존경하는 그 닥터 베저로스, 우리나라 미국에서 처음으로 다 유전자 치료 오바양 캔서에 적용한 그런 분인데, 그분이 프레지던트로 근무하는 병원 길에서 따왔습니다. 제 모든 이야기는 이 원자력 병원에서 시작한 건데, 제가 81년도 2월 달에 전문의를 따고서 처음 가서 일하도록 주임 교수셨던 신현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 병원, 이분이 그 당시에 산부인과 부장을 맡고 계시던 박규옥 선생님, 지금 보니까 김승조 교수님보다 한 살 계시고, 이분이 우리나라의 또 이 옹콜로지의 한 획을 긋는 분입니다. 우리 이제 브라키 세라피는 당연히 치료감사 상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자궁경부암의 그 브라키 세라피를 처음으로 데려온 분이 박기복 교수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그 기구를 위해서 이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그 뉴욕에 있는 마운트 사나이 병원에서 중앙방사과에서 바로 이 브라키 세라피를 배워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81년도에 가니까 2A까지는 이제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2B가 되면 이제 브라키 세라피를 하게 되는데, 그걸 전부 우리 부인과 교수, 이 스태프들이 다 했습니다. 뭐 특별히 그 차폐방도 없고, 병실, 그 처치실에서 했어요. 처치실. 이제 그 기사가 레디움하고 그 어렌스트 어플리케이터를 그 끌고 옵니다. 그 밀폐용이. 그럼 이제 그 서비스에다가 이제 어렌스트 어플리케이터를 넣고, 레디움 들어가 있는 어렌스트 어플리케이터를 이제 꺼지고 앞뒤로 이제 고정시키고 이제 격리병실로 가는. 저는 그때 아직 그때 이 막내 아들을 안 낳았을 때요. 그래서 항상 깨름직했습니다. 방사선을 그래서 가능하면은 방사선 인터널 브라키 세라피를 안 하려고 좀 생각하다 보니까 그 익스터널 그 레디에이션은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2B까지도 제가 수술을 했습니다. 라디칼 서저리하고 막 그 익스터널 일리악 베인에 그냥 엉겨붙은 그 림프로도 다 방면에서 띄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 방사가 보내는 것에 이제 코발트 방사선을 받게 되니까 제가 레디움을 안 만져도 됐습니다. 그래서 좀 그때 아그레시브한 수술을 많이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미국을 가게 됐을 때 이제 박사님 저 그때 강남 차병원에 있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하고 박상민 교수는 제가 취급할 때 이제 박상민 교수가 주치의를 해서 굉장히 끈끈한 관계였는데, 암 쪽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그때 조인하면서 저는 이제 박상민 교수한테 이제 물려주고, 저는 그때 이제 미국으로 도망가는 그런 사건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경희 선생님이 있었고, 여기 이런 제가 81년도에 이 원자력 병원 가서 한 일이 뭐냐면은, 매일 외래가 저녁에 이제 끝나면은 차트를 갖다 이렇게 쌓아놓고서 그 차트에 있는 걸 전부 다 리뷰해서 그 펀치카드에 입력시킬 이 데이터를 갖다가 전부 다 필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원자력 병원에 있는 한 5만 7천 명의 데이터를 전부 다 디지털 데이터로 바꿨습니다. 스태프들이 전부 다 차트를 비교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치료한 거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희돈 선생님 주저자가 돼가지고 대한산부인과 잡지에 5만 7천 명의 자궁경부암 치염예라고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저걸 하고 나니까 그때 성적이 미국 문헌 보고하고 크게 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다 멕시케이스를 더 더해서 과거 같은 치료 뭐 이렇게 하는 게 보고하는 게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남의 이제 하는 걸 다시 한번 복귀해 하는 걸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때 84년도쯤에 이제 제가 MD 앤더슨 암센터를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저를 초청해 준 분이 그 MD 앤더슨 암센터의 닥터 러드리지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액젠테레이션으로다가 그 노방 부인과 교과서에 나오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설적인 분이시고 이 MD 앤더슨 암센터를 창립 당시부터 계시던 스텝 선생님. 그래서 지금도 MD 앤더슨에서 그 펠로 트레이닝 받은 분들이 이제 많은 그 단체가 있는데 그게 러드리지 서사이티. 러드리지 서사이티는 미국의 각 도시 또 외부의 도시를 다니면서 매년 알람나이 미팅을 합니다. 그러면 낮에는 이제 아카데미 미팅하고 저녁 때문에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하는데 그럴 정도로 이 러드리지의 산하 그 동문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부인과 체험회들을 다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인과 교과서의 저자들이 다 러드리지 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84년도에 갔을 때 이제 부인과 온콜로지는 닥터 존 캬바나가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 살 적었습니다. 근데 친구처럼 지금까지도 지내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제가 그때 당시 84년도는 3개월 다녀왔습니다. 그때 부인과에서 운영하는 랩을 보게 됐습니다. 그 랩을 운영하시던 분이 누구냐면 닥터 프리드만. 이분은 남아프리카 출신이신데 이제 미국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MD 스텝인데 그 부인과 스텝 중에서 유일하게 기초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이었고 그때 바이럴 온콜리제이트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갖다가 어테네이션 시켜가지고 복강내에 투입해서 우리 임뮤니티를 올려서 그 잔존함을 갖다가 제거하려는 그런 임상 연구를 쭉 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분이 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분한테 이제 제가 초청장을 갖다가 부탁해서 87년에 이제 미국을 건너가게 됐습니다. 근데 미국 건너가서 맨 처음 한 일이 뭐냐면은 이제 수술장에서 프라이머리 튜머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프라이머리 컬처에서 셀라인을 이스타블리시하고 셀라인의 각 파라메터를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는 일입니다. 그때는 이제 영색체 분석도 사이토제네틱스부터 바이오케미컬 프로파티까지 다 이제 하는 일인데 그걸 시키는 대로 한 3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1년 있다가 가도 별로 새로운 일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서 그러다가 지금 그 아산병원의 그 의료원장하던 이정신 선생 사부가 바로 이 마크 블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국립암센터 원장하던 이진수 교수도 이 마크 블릭. 제가 3개월 갔을 때 이정신 선생을 따라서 이 랩을 갔었습니다. 주말에도 가니까 이제 뭐 통통 빈 랩.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어느 날 이 마크 블릭 랩이 바로 부인과 랩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유전자를 연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크 블릭은 누구의 또 이 제자냐면은 그 HIV 에이즈 바이러스를 갖다 NIH에서 연구하고 있던 그 NCI에서 연구하고 있던 그 닥터 갤로의 제자입니다. 그 갤로는 이제 T 림포사이트를 갖다 연구하시는 분인데 남자 HIV는 이제 아이솔레이션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그 분자 이전하고 갖다 처음 공부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MD 앤더슨에서도 유전자를 연구하는 분이 그 당시 많지가 않았습니다. 97년.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가니까 맨 처음에는 당시 경험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 몰레큘러 제네틱스 할 수 있겠냐 완곡하게 거절해. 제가 또 일주일에 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튜머 샘플하고 그 환자의 블러드 샘플 50cc를 10개만 와서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10개를 마련해가지고 갔더니 이 테이블이 지금 현재 일하는 사람이 안 오니까 이 테이블에서 일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조그만 스페이스를 내줬어요. 거기서 이제 튜머하고 이제 블라드에서 이제 DNA를 뽑아가지고 일을 시작해서 처음으로 만든 서던 블러드 멤브레인이 바로 있고,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현상하고 딱 보니까 7폐하가 딱 나오는데 이때 이제 그 염색체 11번에 그 로카스에 있는 하라스 프로브 가지고 프로빙을 했더니 노말에서 이제 헤테로자이고스보다 2밴드가 나오는데 튜머에서 1밴드가 소실되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뭔가 스트럭처럴 같은 딜리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는 굉장히 높은 빈도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있구나. 근데 저는 사실 이 뜻도 잘 몰랐습니다. 이게 오바리안 캔서에서 처음으로 로스 오브 헤테로자이고스 스터디가 되는 동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 한 장 가지고 결국은 캔서 리서치에 억셉트가 됩니다. 그래서 전 이 캔서 리서치 잡지가 별게 아니구나. 블러드 하나 가지고 이렇게 억셉트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그 솔트레이크 시티에 유전학 그 센터가 있었는데, 그때 거기 유스케 나카무라라고 나중에 이제 동경대학 제놈센터 디렉터가 되는 사람인데, 이 모든 크로모점을 매핑할 수 있는 프로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편지를 써가지고 많은 프로브들을 얻어서 여러 크로모점을 해봐가지고 그 크로모점 6q11p, 17p가 굉장히 자주 그런 스트럭처럴 레버레이션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것도 또 서브미터니까 또 캔서 리서치에 또 실어주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 유스케 나카무라하고 그럼 매트릭스부터 1번부터 22번까지 다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각 튜머 타입별로다가 이제 제가 콜렉트한 샘플을 보내가지고 매트릭스로다가 어느 크로모점, 어느 로커스가 문제가 되는지를 이제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캔서 리서치에 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89년도에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그때 원자력병원 생화연구실장 하시던 이민경 교수가 아주대학 생화연구실로 가면서 그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생화연구실에는 랩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 좀 와 계신 박상희 선생, 김병희 교수, 이제 또 다른 뭐 신경외과, 의학과 선생들이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밤새 이제 DNA 뽑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주로 산부인과 학회보다는 주로 이제 이 분자생리학 또는 분자 유전학 또는 분화학회 이런 쪽으로 되게 이제 포스터나 이런 걸 들고 나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리조나 캔서 센터의 닥터 트렌트. 제가 조금 전에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했더니 몰라볼 정도로 굉장히 나이가 많았어요. 이분은 이제 그 아리조나 캔서 센터의 이제 그 제네틱스 디파트먼트 이제 디렉터니까 나중에 NCI의 제놈 센터 디렉터로 가고, 지금도 다시 보니까 아리조나에 돌아가서 트랜스레이셔널 리서치 디렉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멜라노마라고, 저는 이제 오바리안 캔서, 그래서 이제 서로 교류를 좀 같이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가서 발표를 하니까 이제 이 하버드 다나파버 캔서센터에 닥터 버퍼비치가 이제 한번 와서 세미나 하라고 해서 거기 가서 이제 세미나를 했었고, 그때 지금 삼성병원에 계신 윤범구 교수도 그때 여기 메스 이스라엘 병원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사진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그 떠나기 직전에 P53 유전자가 이 존스 홉킨스의 오벨슈타인이 그 스테로이드 콜론 캔서 카시노제네스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그 논문 나온 그 배경되는 여러 튜머에서 그 P53 그 로카스가 이 딜리션이나 그 뮤테이션이 있을 거라는 레퍼런스에 이제 저희 그 캔서리스 논문들이 인용이 되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 원자력병원 돌아와가지고 싱글 스탠드 폴리모피미오라고 Q13 유전자가 오바리안 캔서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굉장히 뮤테이션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뮤테이션이 없으면 이런 투베드가 나타날 텐데,
이제 뮤테이션이 있으면 이제 그런 컨포메이션 체인지 때문에 이제 모빌리티의 시프트가 일어나서 그래서 그런 Q13 유전자를 상당 기간 동안 이제 연구하게 됐고 그거를 보더라인 오관형検査에 스터디해가지고 이제 원자력 병원식도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평생 동안 이게 생각한 거는 우리가 그 맨 처음에 81년도에 그 라스진이 이제 옹코진이 발표돼가지고 그 노벨 수상자도 내고 그렇지만은 솔리드 튜머에서 옹코진이 발현되는 율은 30%를 넘지 않았습니다. 뭐 나머지 70% 도대체 어떤 제네틱 체인지냐. 그래서 그때 90년도에 사이언스 리뷰에 뭐가 나왔냐면 튜머 서프레서전 패밀리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로서베이터를 하고 있었던 그걸 찾기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전 단계는 그럴싸하게 보는 이제 사이토제네틱스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원자력 병원 걸치고 삼성병원에 오면서 어떤 서프레서진이 있는가를 이제 찾기 위한 그런 스터디를 갖다 쭉 하게 돼서 맨 처음에 이제 서던블러스로 시작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구사하고 또 국가에서 연구비를 딸 수가 있어가지고 필요한 장비들을 사면서 팀빌드를 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김병기 교수가 같은 AAC 학회가 그러다가 이제 93년도에 이제 한영철 선생님이 이제 그 삼성의료원 건설 위원장을 하시면서 이제 같이 일하자고 이제 불러주셔서 같이 조인하게 됐고 그때 제가 맡은 게 삼성생명과학연구소 내 임상 연구소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가 제일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 삼성생명과학연구소장으로서는 전사티스 몰레큘러 바이오로지 제네틱스 디파트먼트에 또 사이토카인 여러 가지 크로닉으로 유명하신 신영선 교수님이 스카우트에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신 교수님을 모시면서 이 삼성생명과학연구소에서 일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근데 결국은 never compromise. 사람을 뽑을 때는 절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한 사람 뽑아서 적당하게 대우해주고 적당한 결과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최고를 뽑아서 최고를 대우해주고 최고의 결과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때 삼성의료원 연구소에서 이제 그 스태프들한테 연구비 나눠줄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 당시에서 아마 처음으로 PLB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앤더슨의 그런 포맷을 이제 전부 다 리바이즈 해가지고 연구비를 따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리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5천만 원, 4천만 원, 2,500만 원 이런 식으로 크라이테리아를 나눠가지고 연구 논문 적어도 한 3편 이상 쓴 교수들을 리뷰 그룹을 해서 동료들이 심사해서 동료들에 의해서 나눠주죠. 그런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좋은 논문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걸 경험 삼아서 외부 연구도 많이 따오게 되는 그런 이제 노하우들이 많이 축적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뭔가 연구소장을 맡았으면 외부 연구비에 대해서도 이제 챌린지를 하고 또 그런 데 대한 롤 모델을 책임을 하기 때문에 2000년도에 다행히 이제 SRC의 국가연구 일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분자치료연구센터라는 걸 이제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혼자서 뭐 태페이션 데리고 일하다가 PhD를 갖다가 가지고 팀을 짤 수 있는 그런 행운을 찾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용인 대학교에 생물학과 교수 있는 이성훈 교수, 그다음에 국립암센터에 있는 노승재 교수 같이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PhD를 거쳐가고 또 PhD를 학위도 줄 수 있는 행운도 가질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마이크로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시스템이라게 그 제네틱 알터레이션에서 스크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메서돌로지라든가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겠다. 진단이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능하면은 프리클리니컬이나 클리니컬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단순히 그냥 재미있어서 흥미 있어서 결과가 나오는 게 기대돼서 이렇게 연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안 풀리는 엄매튼 니드가 뭔지를 알아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 의문점이 오바량 캔서하고 이 스테로이드 에스트로겐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항상 저는 그 생각을 사실 찾겠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로스 오브 헤테로자이거스 스터디 할 때 6Q의 ESR 에스트로겐 리셉터 사이트도 역시 딜리션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적인 문제를 갖다가 저희 방에 와서 포스터가 박원규 박사 때 미션을 했는데 결국은 거기에도 스플라이싱 베리언트가 서로 상호 보완작용으로 그 조절에 관여한다는 것까지만 알고 그거를 제 클리니컬 캔서에서 제일 쉽게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나중에 갑자기 젊은 나이에 당뇨병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 1년 뭔가 해가지고 지금은 이 변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허낼 거 있으면은 그런 이제 바이오로제 특화된 변리사가 요거는 이제 그 MD 앤더슨의 제 월급을 절반을 대주었던 아까 월튼 그 당시 그 MD 앤더슨 국립과 과장님이 제가 초청해서 개원한 이제 2년 후에 저희 랩을 방문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프로파일링 해보면은 정상 그 점라인에는 있는데 튜머에 빠져 있는 그런 진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텐타티브하게 우리가 서프레서 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진칩도 이용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많은 진을 갖다 찾아냈는데 그 진 하나하나를 그 펑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 시그널 패스웨이 어떻게 되는지 연구하는 건 몇 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관심 갖는 거는 결국은 시스템 바이올로지를 해야 되겠다. 시스템 바이올로지. 왜냐하면 이런 이 프로파일링 진 데이터셋은 많이 그 퍼블릭 데이터에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인포메틱스 해가지고 그런 사실은 새로운 하이포테시스를 만들어내고 그 하이포테시스에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웨트랩에서 추구해가는 이런 전략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중요한 한 4배 이상 차이 나는 것만 필요가 한 63개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스터디를 해서 했는데 노멀 오바리는 없는데 튜머에만 아주 데피니트하게 있는 그런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런 데피니트한 증거가 있어도 시간이 없고 사람이 없어서 기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많은 이런 그 마크들을 서프레스 마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마무리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 리얼타임 PCR, 노던 블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알터레이션을 찾아내는 걸 우리가 컴프렌시브 어프로치 이게 다 시간 게임이니까 자기가 만일 어떤 연구를 하더라도 타겟을 어떤 걸 할까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 진칩이라든가 그런 프로파일링 블러스에서 찾아낸 유전자를 우리가 다시 그 리얼 튜머 샘플에서 우리가 비교해보면 절대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런 프로파일링이 굉장히 정확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우리는 이제 서저리니까 수술장에서 튜머 티슈하고 어디에서든 노멀 티슈를 구별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병리과에서 샘플을 튜머, 노멀 이렇게 뼈로 보관할 때 그걸 얼마나 잘 디퍼런시에이션 해가지고 보관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몇 년이 흘러가지고 저희 방에서 이제 산부인과 보드를 따고도 저희 방에서 포스닥을 한 이은주 교수가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산부인과 교수인데 당신은 그 애기 받는 것보다도 이 랩업을 한번 해봐라 했더니 자기 랩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랩업을 한 3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MD 앤더슨에서 1년 보내주고 샌디에고도 한 1년 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에서 이제 펀드 받아가지고 보내줬는데 나중에 이제 정리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유전자들이 관계된다는 것이 이제 고발할 때서 주셨고 이것들을 다시 디테일하게 어떤 패스를 어떻게 관여되는 또 다른 숙제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이모신 베라텐. 이거는 처음 프로파일링에서 나왔던 것도 굉장히 애정이 가서 이걸 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결국은 에펙팅 스트레스 파이버. 그래서 결국은 알코도스에 일으키게 하는 그런 유전자라는 게 밝혀졌고, 그다음에 이제 동물 실험까지 하고, 이제 이 프리클리니컬까지 다 마친 다음에 이 클리니컬 스터디를 하려고 할 때쯤 제가 정년을 맞아야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리니컬 그레이드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 유전자 치료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 회사에다 의뢰를 했는데, 맨 처음 마스터뱅크까지 만드는 것까지는 굉장히 클론이 안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나와서 다시 만들어야 되지만 더 이상 연구비가 없으니까 지금도 그냥 꿈만 가지고 제가 홀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 PB10이라는 그 단백질은 결국 라스 패스웨이를 이니비트하는 단백질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유전자 이상이 밝혀지고 그 유전자가 만드는 단백질의 기능이 뭔가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그 단백질하고 반드시 다른 단백질하고 바인딩하면서 결국은 여러 가지 카스케이드를 갖다가 조절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게 이제 라스 이니비터라는 걸 알게 됐고, 그건 이제 저희가 미국 특허까지 등록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프라미스나, 근데 지금도 이제 이 연구를 용인대학교 이제 이승훈 교수가 다른 펩타이드보다 좀 내려다오면서 지금 계속 조금씩 연구를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NSS 같은 경우에 호메오박스진도 굉장히 튜머리제네시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됐고, 알고 봤더니 결국은 그게 튜어스타 튜머 서프레서에 이제 스테빌라이저가 작용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특허를 냈고 캔서 리서치에 전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삼성병원에 가서 그런 이제 우수연구센터 운영하면서 저희 이제 연구를 기여하고 있는 게 많은데, 박사 교수, 김정일 교수, 노승배 교수, RNA 프로틴 찾는 이스트 하이브 시스템을 박병수 박사, 박준수 박사는 현재 연세대에서 원주 캠퍼스에서 일하고 있는데 굉장히 우수한 인재입니다. 사실 제가 차병원에 차이가에 스카우트하고 거기서 너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뭐라는 소리를 못하는데, 이현주 선생, 또 많은 이제 테크니션, 그 다음에 앤덴더스는 이제 마크 볼리 외에도 의장이라고 이제 저하고는 이제 나이 차이가 있지만 친구처럼 있습니다. 그 TB10을 갖다가 사실은 그 우리가 스냅샷, 블라드, 케미스트리, 이뮤노케미스트리 이것만 가지고 사실 짐작만 하고 이제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시네그라피 찍어보니까 우리가 TB10 벡터를 넣어줬더니 순식간에 세포들이 에포프토스에 빠진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보고 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할 때 그런 이 리얼타임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어요. 우리가 이제 밴드만 보는 걸 서더 노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시네그라피 같은 걸 많이 해봐야 돼요. 일단 저기 제가 인플루언자의 스크립스 또 파스텔 연구소라든가 미국의 연구소를 가보면 이 지하층에 전부 다 이미징 센터가 있어가지고 어떤 유전자를 어떤 다메이지를 볼지를 컨설팅 해주는 팀이 있습니다. 혼자서 하는 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듯이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자, 또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단백질도 그 마이크로 인바이먼트의 이 환경에 따라서 역할을 달리한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의 그 기능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포스트 트랜스크립셔널 모디피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컨피규레이션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또 펑션이 완전히 180도 바뀐다는 걸 알게 됐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 IRF1이라는 단백질에서 우리가 한번 증명해서 스몰레이션이 일어나기 전하고 일어난 후에 튜머 서프레서진이 옹코진을 변할 수 있다는 방법을 저희들이 하나 PNS에서 서브미트해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튜머 새로운 그 노블한 마커 이런 걸 찾아내면 이게 진단 목적이나 또는 치료 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사실 그게 파이널 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디퍼런셜 익스프레션을 이제 프로파일링 해가지고 찾아낸 그 유전자 중에서 서페이스 안티젠을 프로틴하는 유전자에서 이제 저희가 주목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디텍트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생명면의 안티바디 라이브러리 스크리닝을 부탁해서 하나 개발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에너지파파비 시그널링을 억제하는 그 단백질에 대해서 그것들이 저희들이 특허 등록을 했는데, 제가 이제 삼성병원에서 정년 퇴임하면서 교수 신문을 읽게 되니까 특허 이 지원비를 갖다가 이제 못 받게 돼서 결국은 제가 그 전부가 그냥 생명연에 이관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들이 연구할 때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제 상업적 목적의 포텐셜을 가진 분들을 갖다가 지원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이 이제 교수들이 그 이직하거나 정년퇴임을 나갔을 때 단절되는 건 굉장히 좀 국가적으로 손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이 삼성의료원에 이제 그런 유전 종양 클리닉 프로그래밍을 하나 김재규 교수가 셋업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브라카 완전히 뮤테이션 있는 것을 많이 스크린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제가 원장부터 우리 최민철 교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암 치료라는 거는 사실 이게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찾아나가는 거거든요. 그건 연구에서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코호트 스타디라든가 또 랜더마이즈 스타디를 통해서 A그룹, B그룹 나눠서 이렇게 셀렉션하는 과정이지만 사실 이게 넌센스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위암이든 난소암이든 전부 다 인디비주얼이 다 다른 그런 프로파일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퍼스널라이즈 메디슨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커를 찾아내면 마커를 치료하는 것이 사실은 오간 암을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NJC를 비롯해서 나중에 토탈 시퀀스까지 계속 제네틱 프로파일링 해나가야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우수연구센터 할 때 정부에서 이제 해외 세터라이트 랩을 설치할 수 있는 펀드도 이제 우주수가 있어가지고 엔데드스는 그 제노믹 코알 랩에다가 그때랑 이들에다가 레이저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세터라이트 랩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8개월을 보낸 민재바로 지금 중앙대학교에 있는 이은주 교수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전사킨스에서 닥터 보겔슈타인, 코론 캔서 카시노제니스 해봐가지고 카시노제니스 메커니즘 그분하고 같이 잡고, 이분이 닥터 베스트 CA125 클리니컬 어플리케이션 닥터 베스트, 지금도 엔데이더스에서 이런 트랜스레이션 리서치 팀이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유전자 치료 학회라는 튜머 서프레서를 갖다 우리가 다시 복구시키려는 경우는 파라벡타 또는 네이티브DNA 그런 어떤 마이크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넣어줘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전자 치료 학회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게 됐고, 제 다음에는 이제 지금 분당차장 김주환 교수가 3대 회장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우리가 새로운 지적 설권이나 새로운 발견을 상업화하는 데도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까 마크 브리저가 제 멘토 되는 분이 89년도에
에이즈 진단 키트, 그 당시만 해도 에이즈를 진단하려면 웨스턴 블루로 2주 이상 걸렸는데, 원래 MRI, 리얼타임 MRI로 다 해가지고 30분 내에 진단하는 키트를 만들어서 회사를 차려서 나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다음부터는 이 교수들이 특허 내는 거라든가 벤처 만드는 거를 이제 참여를 하고, 저도 뒤에 있으면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인보를 하는. 오늘 이제 제가 이 LA 가버먼트가 운영하는 파사다나 인큐베이팅 센터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달에 한 번씩 벤처 기업들의 이 IR을 듣고 투자하고 공간을 내줘서 회사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바이오 컴플렉스도 이 공간 안에가 안 되면은 바깥에라도 인큐베이팅 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분이 오바리언 캔서의 멀티드롤 리스넌트 지인을 갖다가 카바린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 치료를 처음으로다가 복내로에다 이식시킨 닥터 데저로스. 여기 이제 이은주선님도 여기 와서 배워보려고 LA 샌디에고에 있는 필라에서 요 가는 길이 바로 로드 투 큐어라는 거죠. 지금 이제 미국 FDA에서 이 온콜로지 클리니컬 트라이얼 담당하시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봤더니 타이틀은 비밀이라고 해서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MD 앤더슨에서 배웠을 때 이제 서던이나 노던을 배웠는데, 제가 단백질업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93년도 여름에 제가 3개월간 갔습니다. 그때 이제 외장이 그때 닥터 데저로스에 대해서 단백질 먹고 하고 있었는데, 저보다는 연배가 안 해서 열심히 배우고 지금까지도 최고 정신이에요. 이분이 어디냐면 분당 철영원하고 지금 자매교단 대표이나 웨이크 포레스트의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 디렉터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우리 철영원 스텝 중에서 웨이크 포레스트 가시려면 이 랩에 가서 경험을 쌓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링크드인에 가면 그거 다 주소가 있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얼마든지 메시지 보내시고 제 이름을 언급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삼성의료원에서 제일 먼저 만든 게 클리니컬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전부 다 사실은 스텝마다 암 환자 치료하는 방법이 다 달랐고, 그리고 이 프로세스가 좀 달랐습니다. 수술하는 건 다 비슷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엠앤더슨에 가보니까 모든 환자들 스텝들이 가리지 않고 그냥 내 환자 혹시 돈 들고 왔습니다. 왜? 프로토콜 베이스로 어프로치 합니다. 그래서 외래에 이렇게 이제 차트가 꽂혀 있으면 환자 다 본 다음에 바깥에 와서 차트 꽂혀 있는 방에 들어가서 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의료원에 와서도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엠앤더슨 프로토콜 배경을 해서 그 프로토콜 부분 만들었고, 지금 계속 아마 어떻게 해보고 차병원에도 그걸 다시 차병원 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죠. 또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얼마 전 1월 7일 돌아가시는데, 존 맨델슨이었잖아요. 이분이 사실은 어비투스 콜론 캔서 이제프 리세프터 블락킹 안티바디를 만들어서 사실은 이쪽 분야에 분자탄을 세우시는데, 나중에 이제 슬로안 페탈이 스위치센터로 암센터를 MD 앤더슨에 와서 암센터를 프레젠트로 맡으셨어요. 이제 제가 이 MD 앤더슨의 의사를 패널하고 우리 산부인과 의사를 패널하고 캔서 환자를 원격 그런 플래닝 클리닉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삼성병원에서는 이제 텔레메디슨 프로그램이 괜히 돈만 잡으면 뭔가고 싫어해서 성북과 의국에다 내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 MD 앤더슨은 이미 마이애미라든가 아리조나라든가 또는 스페인하고 텔레메디슨으로다가 그런 걸 플래닝 컨퍼런스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할 때는 우리가 지방 환자들도 많이 있어서 앞으로는 원격 의료, 우리 휴대폰만 가지고서 사실 원격 의료가 다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페이스북이라든가 또는
구글 토크, 또는 그 카카오톡, 얼마든지.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새로 피어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 2월 7일 돌아가셨고, 그때 내과부장 하시던 홍한기 선생님이 2월 2일 돌아가셨어요. 두 분이 사실은 테니스 친구인데, 그 친구가 불구하고 5살에 동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사들도 이게 모레가 바이러스를 할 수 있었던 건 기계가 다 자동화됐기 때문에 할 수가 있고, 근데 기계를 다 자동화, 이 바이러스 테크놀로지를 다 자동화시킨 기계 만든 분이 바로 이 일로이 후드라고요. 우리가 뭐 시퀀싱 하는 거, 여러 펩타이드, 신데타이드 하는 거, 어떤 이분이 이제 그 시애틀에 있는 인스티튜트 시스템스 바이러스의 프리저한테 계신데, 앞으로 혹시 연수를 갖다가 이쪽으로 나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전자가 너무 많고 그것이 어떤 싱글 유전자로 독립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카스케이드 속에서 일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인실리코로다가 이렇게 추적해 나가고 거기서 우리 있는 파파에서 끌어내는 거는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웨드 레벨에서도 풀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시스템 바이오로직에 관심 가지면 그쪽 분야에 프론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헬스케어 담당 바이스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지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다 지금 헬스케어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두서없이 관심 또는 그 흥미를 가지고 쭉 한번 갖다가 제가 20년 주의점에 했었는데 어떻게 관심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